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유형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성격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방어기제로 뭐라고 하냐라고 했어요. 방어기제는 대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방어기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어기제는 우리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볼게요. 보상은 자신의 성격, 외모, 지능 등의 결함을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보상 심리는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과하게 치장하는 것,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심리라고 얘기하고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는 것, 이것 또한 보상인 방어 기제이고요. 우리 속담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해리를 볼게요. 해리는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성격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이처럼 행동하는 것, 정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우리 예를 들어 이중인격자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이 해리였어요. 그래서 방어기제 유형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 우리 해리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해리가 정답이었고요. 계속해서 방어기제의 종류 한번 볼게요. 해리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퇴행입니다. 퇴행은 우리 아동간호학에서도 좀 배우는데요. 심한 좌절을 경험한 할 때 현재 위치나 성숙의 수준이 과거의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퇴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소변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는 오줌 싸는 행동, 이게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승화는요, 우리가 복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출되는 성숙하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승화라고 하고요. 공격성을 가진 사람이 유능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아니 마지막으로 나오는 동일화를 볼게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옷차림을 따라하는 경우 자녀, 직장, 승진이죠. 승진, 성취들을 늘 자랑하고 다니는 부모님, 동일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2번 볼게요. 질병 예방 수준과 정신보건 서비스가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하고 있어요. 우리 1차 예방은 우리 교육하는 거죠. 질병이 걸리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는 것, 대표적으로 1차 예방이고요. 2차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2차 예방, 3차는 재활, 작업 치료, 이런 사회복귀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3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2번을 옳게 연결된 것을 찾으래요. 1차는 이거 알코올 중독자 작업 치료는 3차,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 중독자 조기 발견 치료 2차, 그리고 2차에 보면 우리 청소년 대상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예방 교육, 이거는 1차. 그러면 4번에 3차 예방의 우울증 조기 선별 검사, 이건 2차. 5번이 정답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이 5번이 정답입니다. 1차, 2차, 3차 예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본다면 1차 예방은요, 대상자 행위 변화를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예방적 중재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강 저해인자를 제거하려는 환경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식품 관리 등이나 개인의 정신 상태,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려는 비만 관리, 예방 접종, 영양 개선, 보건 교육, 운동, 상담 등이 활동이 포함된 게 우리 1차 예방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차 예방을 보겠습니다. 2차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이 발생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간호중재 방법이고요. 신체의 손상의 최소화, 진단,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진단 치료 목적이에요. 그리고 조기 발견 단계의 간호 서비스, 그리고 질병의 전구기 및 잠복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 예를 들어 산업장애 건강진단 같은 행위예요. 임상적 단계의 간호 서비스와 병원 중심 환자 간호 서비스 단계가 2차 예방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3차 예방을 볼게요. 질병 치료 이후에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최소한으로 경감시켜 사회에서 안정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돕는 간호 서비스 단계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중풍 환자에게 행해지는 작업 치료나 물리요법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3차 예방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직업훈련이었죠. 3번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이에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게 단기보호죠. 우리 재가급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중 재가급여는 여기 나와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래서 우리 정답 단기보호가 정답이었습니다. 재가급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종류들을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는 우리 3번 특례요양비나 이런 간변비, 아니면 특별 현금급여 이런 거에 해당하죠.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립 가입자는 우리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우리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내 체류하는 재외 외국인 또는 외국인 등이 가입자이고요. 대상자도 중요하죠. 우리 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져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성 질환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21개나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순 없죠. 대표적으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 중풍, 후유증이나 아니면 진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 우리 65세 이상이고 신체 활동이 어렵다. 동그라미죠. 결핵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진 않지만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이고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게 포함이 돼서 우리 동그라미고,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이죠. 신체 활동이 어렵대요. 해당이 되겠네요. 40세 남자도 우리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대요.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혼자서 일상생활 불가능한 50세 감기 환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 본다면 재가급여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우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재가급여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방문요양은 우리 장기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고요.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해서 우리 목욕을 제공하는 것. 방문간호는 우리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그러니까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고요. 주야간 보호는 우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제도 종류이고요.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9월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예요. 10월 15일 이내에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우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요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예요. 그러면 우리 재가급여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우리 사회생활에 존중하고 개인중심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가급여의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 가능한 장기 요양 요원의 자격은요. 간호사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치위생사는 구강위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볼게요. 우리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시설급여에는 우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이거예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냐 아니면 입소자가 9명 이내의 시설이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시설이냐 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얘네 둘의 큰 차이는 입소자 차이였죠. 그 밖의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시설급여의 장점은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시설급여의 단점은요, 지역사회와 떨어져서 지내서 소외되기 쉽고 개인중심 생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거고요. 가족요양비, 특료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럼 노인장기 우리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상자 스스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그리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을 부담하는 건 아니죠. 우리 본인도 일부 보험료를 내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4번 건강 수준에 따라 요 보험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료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통합단 회계가 아니라요. 우리 각자 우리 관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내용을 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우리 일반적인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의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치매, 그리고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 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가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요. 그럼 누가 어떤 재원으로 운영이 되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조달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당연히 가입이 되는 거고요. 공공부조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특징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 제도로 도입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노인 중심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5번 문제 볼게요. 가정 방문 활동과 우리 비교해서 건강관리실 활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방문 활동 그리고 건강관리실 활동 이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주 업무예요. 그래서 가정 방문은 우리가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간호 활동을 하는 거고요. 건강관리실은 우리가 클리닉 같은 개념이에요. 직접 환자분들이 보건실 안에 보건소 안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처럼 우리 클리닉처럼 환자분들이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 있죠. 다양한 물품이나 기구 활용도가 낮다이죠. 건강관리실은 높겠죠.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보건교육 실시하기가 쉬운 것은 가정 방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건강관리실의 활동을 찾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상자의 가정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또 가정 방문의 설명이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 가정 방문이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가 접근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건 가정 방문이에요. 왜냐?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정답은 5번이겠죠?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5번이 정답입니다. 가정방문은 우리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방문은 특정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상황에 적합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장점은 가족 건강을 감독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중심으로 포괄적인 간호 제공이 가능하고요. 대상자가 클리닉보다 긴장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자기 의사를 보다 잘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가족 요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대상자의 생활 양상이나 흥미, 태도, 가치관, 경제생활, 위생습관 등을 관찰해서 거기에 알맞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물품 이용해서 가족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고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가족의 생활까지도 생활이죠. 직접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파악이 용이하겠죠. 가족 물품을 이용하여 교육하게 되므로 실천에 옮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요. 가정간호가요. 그래서 우리 거동이 불능자가 건강관리를 받기 쉽고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간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가정간호의 장점이고요. 그런 가정간호의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누구의 간호 제공자 입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대상자들과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의견 교용할 기회가 적다는 거죠. 상담과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부적당한 기구나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산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개가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 교육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어렵죠.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없고 대상자의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 집에 방문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 방문으로 사회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건강관리실 클리닉을 볼게요. 클리닉은 같은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클리닉의 종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학교 보건실, 산업장 보건실이 있습니다. 영유아 클리닉, 결핵 클리닉, 성피혁 클리닉, 내전증, 간질 클리닉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들이에요. 영유아 클리닉은 조용한 장소, 장난감이나 교육자를 구비해 놔야 되고요. 실내 놀이터 마련해야 되고 처치실과 대기실을 분리하고요. 기저귀 교환 장소와 수유 공간 확보해야 하고 우리 물, 음료수 구비해 놔야 하고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결핵 클리닉과는 먼 곳에 위치합니다.
결핵 클리닉은 상담할 수 있는 조용하고 분리된 공간, 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채광이 잘 되고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서 역류하실 먼 곳에 위치합니다. 성병 클리닉은 비밀 보장을 위해서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 상담할 수 있는 조용하고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고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반드시 치료 가능하다는 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뇌전증 간질 클리닉은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설치를 해요. 또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환경, 그러니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클리닉 설치 장소는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요. 종교 및 정치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나 건물. 건물 이렇게 딱 보건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이런 상가 건물에 이 한 층을 보건소로 다 써서 각각의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가 건물에 1층, 5층 뭐 학원이나 이런 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자체가 종교 및 정치와 관련이 없는 건물이어야겠죠. 화장실, 수도 수절이 이용 가능하고 냉난방, 환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클리닉의 장점은 시간 비용 절약, 간호사 입장에서는요, 건강관리실에 비치진 전문시설 이용 가능하고 외부 요소 방해가 적어요. 가정 방문과 반대이죠. 같은 문제 대상자들끼리 경험을 나눌 기회가 제공이 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직접적인 상황 파악이 힘들고 건강관리 시 방문 불가능한 대상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긴장으로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개별적 적절한 시범 간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에서 사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출제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것도 지역사회 간호사들,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사례 관리라는 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죠. 에게 적합한 형태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집이 있어요. 환자분이 이제 편마비 환자라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문턱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물턱에. 그러면 우리 휠체어 이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역사회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의 활동이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 유형은이요.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는 것. 반동현상이죠.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미운 호떡 하나 주는 것. 우리 반동현상이죠. 억제는 마음의 고통을 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거. 우리 부모에게 야단 맞고 동생 때리는 거. 이게 전치죠. 속담으로는 종로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럼 퇴행을 볼게요. 퇴행은 심한 좌절을 경험할 때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이 과거의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 합리화는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로 설명하는 것. 반동현상은 우리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죠. 7번 볼게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중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 무슨 교육이었죠?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자살 시조자 응급 개입은 우리 2차. 조기치료, 조기진단 이런 것들이죠.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선발 검사도 조기진단, 조기치료.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 3차.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귀 3차.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8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이요.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서 우리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 집단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우리 술 끊는 모임, 단주, 도박 끊는, 그리고 약 끊는, 마약 같은 거요. 그래서 우리 2번 자조 집단입니다. 목적은 구성원 간 상호 지원 활동과 환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9번 볼게요. 다음 대상자를 하루에 방문하고자 할 때, 모두 방문할 때 맨 마지막,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죠. 그래서 우리 4번 결핵 환자죠. 그래서 방문 간호의 우선순위를 보면 미숙아보다는 신생아, 미숙아와 신생아 먼저 우리 취약이 많이, 그러니까 감수성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 미숙아, 신생아부터 가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학년 전 아동, 학년기 아동, 성병 환자 그리고 결핵 환자 제일 마지막에 가죠. 그러면 우리 가정 간호 보고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0번 볼게요. 보면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1번이 정답이죠. 맞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방문 간호기관에 우리 장기요양 방문 간호기관 시설장 될 수 없고요.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에게 직접 이거 방문 간호 지시서는 의사가 발급해요. 그래서 틀렸죠. 2년 간호보조 아니죠. 3년 임상근무가 있어야 돼요. 고혈압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60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야지 우리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우리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애는 우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급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 1개월이 지나도 당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생활이죠. 그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12번 볼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잖아요. 심사평가원은 아니죠. 민간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3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 3번이 정답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설급여 본인 부담 비율. 우리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정답일 일도 없고, 우리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가 아니다. 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13번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거 1번이죠. 요양시설 요양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그리고 이거 노인병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은 특별 현금급여에 해당하죠. 그래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혜택을 받는 서비스죠. 이게 재가급여다라고 했어요. 1번이죠. 그러면 우리 14번 볼게요. 13번, 14번. 가정 방문을 하려고 할 때 하루 동안 방문할 대상자 순서. 우리 신생아 먼저, 미숙아나 신생아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틀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핵 환자 간다고 했어요. 그럼 2번이 정답이죠.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미숙아, 신생아부터 가고, 그 다음에 임산부, 학년 전, 학년기, 성병, 결핵 환자 순서대로 방문을 진행합니다. 15번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상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으로 옳은 것은 3년 이상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3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볼게요. 다음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1년 전 배우자를 사별했대요. 모든 활동에 흥미가 감소됐고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고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수면장애. 우리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거든요. 이분은 우울증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 우리가 안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이에요.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우리 정신장애로 인해서 결핍된 인간관계 개선 및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 사회기술 훈련이죠. 증상관리,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5번 사회기술 훈련이에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및 독립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자존감 회복하고 자기관리, 재발 방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합니다. 그럼 18번 볼게요. 노인보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노인 인구 증가하죠. 진료비도 증가하고 평균 수명도 증가하기 때문이고 만성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보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19번 볼게요. 간호조무사의 방문,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 우리 3번이죠. 19번의 정답, 가족 단위로 한 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은 우리 특정 지역사회의 간호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상황에 적합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크고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20번 볼게요. 노인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일주일, 우리 15일 이내 단기 보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수정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15일 이내예요. 9월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15일. 그러면 밑에 21번 볼게요. 알코올 중독자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 없대요. 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 기전은 뭘까요? 부정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억압은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충동을 무의식 속에 눌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한 후에 연인과의 추억을 잊어버리는 것, 며느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걸 억압이라고 해요. 그럼 억압과 억제의 큰 차이는 뭐냐?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눌러놓는 거고요. 억제는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 잊자. 이런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22번 볼게요.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 프로그램은 이요. 2차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였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죠.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2차 예방이었죠. 그러면 3번 볼게요. 뇌경색을 진단받는 50세 환자가 가정에서 재가급여이겠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고 보험급여, 재가급여죠.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볼게요. 24번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방문간호. 이거는 방문요양이죠. 1번 신체활동 가사활동 방문요양.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4번은 2번. 의사가 작성해준 방문간호서 지시서를 받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제공합니다. 우리는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해서 서비스, 방문 목욕.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동시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아니죠. 임상 3년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하죠. 그리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건 주야간 보호죠. 그래서 우리 1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죠. 방문간호는. 25번 볼게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보건소는요,
지역보건법의 근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라요.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는 질병 예방이에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질병 예방이고요. 민간병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 보건소는 민간병원 중심이 아닌 우리 공공 서비스죠. 그리고 비용은 대상자가 우리가 수가로 시간당 수가로 지불한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근데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지불하는 건 거의 없죠. 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보통의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죠. 대상자가 시간당 수가로 지불한다. 틀렸죠? 그럼 25번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의 방문간호가 있어요. 우리 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집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가급여가 해당하죠. 그래서 보면 법적 근거가 가정간호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간호 사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법적 근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영 주체는 의료기관 종합병원이고요. 대상자는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이용 절차는 진료의사가 환자와 협의한 후 가정간호 의뢰해서 인력은 가정간호사가 이제 대표적인 인력이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우리 지역보건법에 따르고 보건기관 보건소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대상자 등록 후에 관리하고 간호사나 의사 등 방문건강 사업팀이 인력에 해당해요.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요,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고요. 장기요양기관이 우리 운영 주체이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우리 대상자이고요. 등급 판정 후 요양기관과 서비스를 계약해서 우리 이용 절차를 이용을 받고요. 2년 이상 임상 경력 간호사와 3년 이상의 경력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우리 인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26번 문제 볼게요.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의 다음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말은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그런 말들이겠죠. 그래서 2번이죠.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에요. 27번 볼게요. 6개월 전 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대요. 의심할 수 있는 정신장애는 뭐냐? 고통스러운 당시 상황에서 반복해서 떠오르고 화재 사고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리고 본인만 살아남은 거에 대한 죄책감, 과한 논란 반응, 불안정한 수면 양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죠. 그럼 28번 볼게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성, 부양비 증가. 노인 인구 비율 증가죠. 노인 치매 유병률 증가, 단독 가구 비율 증가, 건강 수명과 우리 기대 수명 일치하지 않죠. 우리 1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볼게요.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해요. 지시에 따라 우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이죠. 그래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들을 제공하는 급여는 방문 간호입니다. 2번이죠. 30번 볼게요.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보시면 30번을 보면요. 그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죠. 집단이 우선. 틀렸고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 우선이다. 우리 급성질환이 문제 있는 사람 먼저 우리가 그래서 신환이냐 아니면 구환이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급성질환이 먼저죠. 그리고 면역력이 높은 집단이 우선이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 이런 집단이 우선이죠. 그래서 다 틀렸죠. 취약 집단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보다 비감염성이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핵 환자 제일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입니다.
보시면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멀리 있는 개인 말고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 있는 그 분들을 우선으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미수가 먼저. 이제 감수성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 먼저, 그 다음에 임산부, 학년전화동, 학년기아동, 성병, 결핵 환자 이 순서대로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의심이 되는 환자를 먼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환자보다는 새로운 환자 먼저, 신환을 먼저 돌봐라라고 하고 있죠. 간호사가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전염성 질환 대상자보다는 비전염성 대상자를 먼저 방문했고, 감수성이 높은 영유아부터 방문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알고 적극 활용해야 하고, 경제 정도,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서 낮은 대상자 층을 우선하고요. 대상자 가족 지역사회 공동으로 계획 수행 평가하고,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곳보다는 집합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짤막하게 뭐 전염이나 비전염은 비전염 먼저, 건강하냐 문제 있냐 해서 문제 먼저, 문제 있냐 의심이 있냐, 문제 있는 환자와 의심 있는 환자 있어 의심 먼저, 산재되어 있냐 집합이 되어 있냐 그럼 집합이 먼저, 그리고 원래 질병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합병증이 생겼냐, 이 새로운 합병증이 생긴 거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31번 문제 볼게요. 알코올 의존 중인 65세 노인이 술 마시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야. 누구 탓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사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 티귿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누구 탓하는 건 투사다 라고 했습니다. 32번 볼게요. 장기요양법상 노인성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의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45점 미만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인지지원 등급. 다음 33번 볼게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은 우리 독감 폐렴구균 대상 표준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34번 가정방문 활동이자 우선순위 원칙으로 옳은 것은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 집단이 우선, 신규 환자가 기존 환자이면 신규 환자, 하루 여러 대상자를 방문할 때 감염성 대상자를 마지막으로 하죠. 그리고 급성질환자에 만성질환자 있을 때 급성질환자 우선,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건강한 대상자, 문제 있는 대상자는 문제 있는 대상자가 먼저이죠. 그래서 정답 3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35번 볼게요. 건강관리실 활동과 비교할 때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장점은 간호 제공자의 시간을 정확할 수 있다. 가정방문은 간호 제공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없죠.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가정방문 활동의 장점이죠. 가장 이 점이죠. 간호 제공실 필요한 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 건강관리실이죠. 1번도 건강관리실의 장점이고요. 특수한 상담 및 의뢰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도 건강관리실. 같은 문제 가진 대상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건강관리실의 장점이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점입니다. 건강관리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마칠게요. 시간 비용을 절약하여 간호사 입장에서 건강관리실에 비치된 전문시설 이용 가능하고 외부 요소, 방해 요소가 적죠. 그리고 같은 문제 대상자끼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상황 파악이 힘들다는 단점이에요. 건강관리실은. 그리고 건강관리실 방문 불가능한 대상자 접근이 떨어지고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서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개인별 적절한 시범 간호가 힘듭니다. 건강관리실의 장단점만 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